고라니를 포획하던 엽사에게 총상을 입은 70대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엽사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지자체가 고용한 엽사인데 총기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운영권을 운송 사업자에게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선을 반납하지 않은 일부 광역버스들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 연천군이 군민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연천군은 지방 소멸 지수가 높아 공공기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가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 조기 발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라니를 포획하던 엽사가 사람에게 총상을 입히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엽사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곳은 주택가도 아니고 등산로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고 총을 쏠 만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낮 12시 41분쯤 70대 남성이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남성은 머리와 복부, 엉덩이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머리를 뚫고 머리 두개골을 뚫고 머리 끝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피부하고 그 뼈 사이에. 그거는 빼냈고 수술은 이제 했는데 경과를 좀 봐야 되고. 남성은 회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나무를 채취하다 고라니를 포획하던 엽사가 쏜 총알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선 고라니 발자국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경찰은 70대 남성 엽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라니를 보고 쐈지 뭐 사람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그러죠, 자기는. 양주시의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양주시는 고라니나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민간 인력 40명을 채용해 운영 중입니다. 수렵 범위는 양주시 일대. 시는 엽사들에게 주택가나 축사 주변에서만 수렵하지 말라고 지도했을 뿐 그 외 지역에서 수렵을 할지 말지는 엽사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좀 못했고 거기가 좀 비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사고 장소 주변에선 나무를 캐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쑥을 캐러 온 사람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아줌마들 몇 명씩. 총상을 입은 남성은 이 펜스 맞은편에서 나무를 채취하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펜스 바로 옆엔 왕복 4차선 도로가 나 있고 인도까지 갖추고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차들도 다닐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 산탄총이라는 것이 일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총알이. 왜 여기서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죠. 너무. 양주시는 포획단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8일 0시 기준 29,79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내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달 13일 203명을 기록한 이후 25일 만입니다. 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55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포천 7명, 의정부와 동두천 각각 3명, 연천 2명, 양주 1명입니다. 경기도가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공개 입찰로 운송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권을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선을 반납하지 않은 일부 광역버스들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열린 경기도 버스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김기성 이사장은 준공영제로 전환을 하지 못한 일부 광역버스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해당 광역버스들을 조속히 준공영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2,300여 대의 광역버스 노선 가운데 400대가 노선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해당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반영은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버스 조합이 시군 의견을 적극 조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천군의회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군민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연천군은 경기도 내에서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그리고 경기 신용보증재단 등 연천군 현실에 맞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원들은 서명부 전달에 앞서 도청 앞에서 결의문 낭독과 자유 발언을 진행했으며 공공기관 유치 5만 6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관계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수도 증가해 65세 이상 노인 중치매 환자가 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포천시 치매안심센터가 조기 검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2018년 치매 국가책임제 거점인 치매안심센터 영북쉼터를 개소해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원하는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언제나 무료로 기억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노화로 인한 건망증은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을 받아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약제비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등 치매 예방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김민철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유동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만나 의정부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 오군수 지원여단의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2중 3중으로 받아왔다며 주한미군 이전과 군부대 이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시설이 하루빨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동준 시설기획관은 캠프 스탠리의 환경조사는 일부라도 올해 상반기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캠프 시어즈와 오군수 지원여단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작년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 기억하십니까?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순식간에 물어 죽인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었죠. 날쌘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해 숨지게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 스피츠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인도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말리려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 짖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동시에 뭐 거의 으르렁거리면서 그 소형견한테 막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뭐 이미 손 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서 죽여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2017년에는 유명 음식점 주인이 이웃집 개에 물려 치료를 받다 목숨을 잃기도 했죠.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반려견에 물렸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6,012건이나 됩니다. 신고된 것만 연평균 1,000건에 육박하는 겁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그죠, 무섭죠, 그런 것도. 입마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저희 집 앞에도 이제 큰 개를 키우시는데 입마개 하라 그러니까 욕을 하시더라고요, 주인분께서. 그래서 뭐 말하기도 좀 그렇고 보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림 사고는 보통 견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들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개는 진짜 안 문다니까요. 이런 변명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번 달부터 맹견을 키우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그리고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거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시작해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맹견을 키우신다면 1년에 한 번 3시간씩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매년 보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그냥 있는 존재, 저 멀리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입마개가 필요하다면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드줄도 꼭 한 손으로 이렇게 그냥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손목에 감고 양손으로 보호자들의 요령과 패티켓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반려견 산책 등 나들이가 늘어나는 계절이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는 물론이고 맹견주들의 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2021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에 막이 올랐습니다. 프로야구를 꿈꾸는 선수들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아 새롭게 창단한 구단이 2팀이나 참가하는 등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던 파주 챌린저스와 고양 위너스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최종 우승 트로피를 아쉽게 양보한 고양 위너스와 왕자를 지키기 위한 파주 챌린저스가 뜨거운 신경전을 보였습니다. 경기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선수들도 마스크를 쓴 채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리그는 파주 챌린저스와 고양 위너스, 연천 미라클 등 기존 참가팀 3곳과 새로 합류한 성남 맥파이스, 신규 창단된 광주 스코어본 하이에나들, 시흥 울브스 등 총 6개 팀이 장을 겨룹니다. 2021 독립야구 경기도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최선을 노력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오는 10월까지 팀당 40경기와 결선 8경기 등 총 128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프로야구 스타 선수들이 코치진에 대거 합류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경기도는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경기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홈구장 경기와 프로구단 2군팀, 대학 야구팀과의 교류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모두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서 프로야구 진출도 하고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스포츠 행정을 더욱더 지원을 하는 게 저희 경기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를 꿈꾸는 선수들에게 재기의 발판이 돼주는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현재까지 2명의 선수가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구단에 지명을 받았고 6명의 선수가 육성 선수로 입단하는 등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의회는 7일 미얀마 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폭력 사태 중단과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현국 의장과 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이 진밍파잉 연합회 대표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 선언문을 공동 낭독했습니다. 의회와 연합회는 선언문을 통해 미얀마 군대의 반인륜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미얀마 군대의 반민주적 행위 철회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 등 민주정권 인사 석방, 미얀마 민간인 학살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거, 민주주의, 자유의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야망적인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 국민들의 반군사독재 투쟁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일지라도 봄은 다시 돌아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 민주주의가 회복되어 다시금 봄을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을 받고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가입니다. 신청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경기도가 금융채무로 위기를 겪는 도민을 위해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가동합니다. 통합지원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하며 채무 조정 상담과 컨설팅은 물론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와
일자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이달 중순 의정부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